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들어오니까 우리 사회자님께서 계산군에서 제일 높은 분 들어오신다는데 제가 제일 모순입니다. 계산군민. 오늘 계산유경연합회 정기총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제 한 번도 못했다가 오늘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게 작년도에 다 아시다시피 유기농 엑스포를 17일간 하면서 걱정을 엄청 했어요. 사실은 코로나도 있고 또 예산도 전에 비해서 많이 감액이 되고 그래서 걱정됐습니다만 다행히 또 75만 명이라는 인원이 다녀가서 대성공에 아무런 사건 사고 없이 끝났다는 거에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유기농 협회 회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제 저때 그랬습니다. 우리 계산이 이제 유기농의 메카 또 유기농 엑스포를 2번 치렀지만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남는 거는 이거 건물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불정에 이제 작년부터 이제 K 노지 스마트가 들어가고 이제 금년도에 농식품부에서 하는 K 노지 스마트가 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공모를 했는데 다시 이제 반려가 돼갖고 도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중앙에 올라갔는데 제가 봐서 이제 그게 250억짜리입니다. 250억짜리인데 금년도에 이제 우리가 계산군에서 하고자 하는 정부 예산 중에서 99.9%는 다 확보했는데 그 한 가지가 남았어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것도 전 데리라고 보는데 제가 1월 4일날 그 청와대 영빈관에 가서 전국 지도단체장 대표로 가서 이제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이게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 이제 그 업무보고 자리가 농해수위요, 농식품부하고 해양수산부 장관 자리인데 이제 VIP가 들어오시기 전에 여기 이제 장관, 차관, 농식품부 장관, 차관 그 담당 과장이 여기 앉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됐다고 그래서 이제 담당 과장님한테 우리 그 과장님 꼭 좀 해줘야 된다고 아주 우리 수건 사업이다. 엑스포를 2번 치렀지 않느냐. 남는 게 없다. 그래서 정부에서 유기농 보여줄 게 없으니까 이것을 꼭 해줘야 된다. 이렇게 과장이 한다는 말이 계산은 뭐 재력도 없고 기반도 없고 하는 것도 없고 좀 팅팅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물론 배우세는 거고 물론 중앙에서 가르쳐주면 되는 거지 다 아는 사람이 어딨느냐고 좀 꼭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지원장께서 첫 번은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또 대답을 안 해요. 대답을 안 하더니 또 거기다 한술 더 떠서 고개를 확 들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전체가 이제 농해수위하고 농식품부하고 전체가 몇 명에 한 100명 정도 될까요? 100명도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여보시오. 내 얼굴에 똥이 묻었느냐고 내가 당신한테 밥을 달래 돈을 달래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뭘 그렇게 꼬시고 그러냐고 간두시오. 내가 당신한테 말할 기회도 안 주고 당신한테 부탁도 안 한다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제가 조금 있다가 VIP한테 마이크가 저한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오니까 대통령한테 직접 내가 건네야겠다. 관두라고 말이야. 그래서 그냥 확 내버렸어요. 내가 사실대로 얘기하면 진짜 싸움 같아서 그렇게는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은 장관, 차관 요건이 이렇게 해줄게. 그래갖고 그걸 통과를 시켰어요. 거기서. 그래 거기서 이제 학답을 받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미신 적어가지고 제가 농식품부로 또 왔어요. 가서 이제 그 차관을 만나서 어저번에는 내가 화를 내서 미안한데 꼭 좀 해달라. 해드릴게요 했는데 발표를 아직 안 나는데 아마 3월 5일쯤 발표를 하는데 내막적으로는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아마가 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노이스마트가 이제 2개가 되는데 엑스포는 2번 치렀지만 보여줄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 옆에도 사실상은 이제 뭐 엑스포 기념 강의를 했지만은 뚜렷하게 여러분들 갖다 놓고 있으면 한번 자료 좀 줘보세요. 저도 그 고민입니다, 이제 그 노지 스마트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 이제 저희들이 이제 3월 달부터 경로당에다가 이제 친환경쌀을 제가 보편을 했어요. 왜 보편을 했냐면 맨날 말로는 뭐 친환경 농업군이니 유기농 농업군이 하면서도 실제 우리 관에서 팔아줄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 경로당부터 좀 보고 좀 하라. 그래서 이제 거의 약정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월달부터 이제 경로당에 이제 출항산이 보급되고, 박수 주세요. 내가 이제 잘 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다 농사 짓는 분들이신데, 제가 이제 당겨보니까 인건비가 너무 비싸가지고 도저히 농사를 질 수도 없고, 농사 지어본들 수익도 나는 것도 그래서 이제 공공형 계절 근로자가 이제 전반기 30명, 후반기 30명 들어오면 아마도 이제 인건비가 좀 낮아질 거예요. 전임 배출 때 제가 가보니까 남자는 15만 원, 또 담배 담도 16만 원씩 주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제가 보기에 한 9만 원 정도까지 낮아지지 않겠나. 또 여자는 한 7만 원 선? 그 정도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면 시중에도 인력사무소나 그런 데선 좀 인건비가 낮춰지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공공형 계절 근로자 말고 그냥 외국인 근로자를 금년에 대폭 확대를 했어요. 작년에 180명에서 그래 금년에 600명까지를 더 들고 옵니다. 그럼 아마 인건비가 낮아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다 대고 이제 인건비 좀 낮추고, 여러분들 사진 농작업 대행도 이제 3,000평 이하 200% 미만은 영세 농가로 봐서 이제 군에서 50% 해주고, 본인이 자부담인데 거기 혜택 부르는 분들이 여성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어르신들, 그분들 혜택을 좀 많이 볼 겁니다. 그러면 좀 농사 짓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상은 이제 앞으로는 이제 제가 꿈꾸는 농업은 청년들을 좀 육성해야 돼요. 청년들을 스마트팜이라든가 좀 육성을 해서 계산고를 끌고 가야지 이 관행농업이나 이거 가지고는 안 되고, 앞으로 경관농업, 유기농, 친환경 되지 않고서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나라가 소득이 높아지고 잘 살면 사실상은 먹거리가 좋은 걸 찾게 됐습니다. 지난달에 제가 일본 가하바를 갔다 왔어요. 가하바가 3,600명의 하나의 면소리인데, 거기는 면장을 촌장이라고 선포를 해버렸는데, 일부다가 아주 유명세를 탄 그 가하바의 마을이. 그래서 이제 가봤더니 19개의 정원 프라자가 있는데, 그 동네에서 이제 같이 운영을 하는 건데 뭐냐면, 여기는 수제 맥주, 여기는 또 치즈 만들고 싹 그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갔을 때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 어떻게 해서 225억을 매출을 올렸냐 물어봤더니, 그 정원 프라자 옆으로다가 다 브루베리를 심어놨어요, 다. 그래서 거기 오는 사람은 브루베리를 가져가지는 못하지만 먹고 가는 거는 다 승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차를 갖고 드라이브 삼아 와서 점심도 먹고 와서 술도 먹고 그러는데 220억을 매출 올리는데, 제가 이제 물어봤죠. 그러면 225억을 올리는데 바을에서 이게 가능하냐 그랬더니, 거기도 전문 경영위를 뒀어요. 그 전문 경영을 누굴 뒀느냐면, 일본을 말하면 그 정종맹이라는 회사를 사케를 하잖아요. 일본에 1,800개 사케 회사가 있는데, 그 사장이 50개 안에 드는 사장이에요. 그 사람을 영입을 해서 연봉을 1억 5천을 주는데 3년 동안은 그 사장이 10원도 안 받고 그거를 운영을 했어요. 계속 적자가 나니까. 그래서 흑자가 남으로 인해서 1억 5천씩 받고 있는데, 지금은 매출이 얼마냐 하니까 1년에 220억. 그런데 이제 그것도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 전체가 다 하는 거냐, 면 전체가. 면 전체가 다 하는 건데 불평불만이 있느냐 이렇게. 거기도 불평만 있는 사람 많고 우리나라하고 똑같더라고요 또. 그런데 이제 거기에 사람을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봐서 좀 얘기 좀 하고 싶은데 사람이 없어서 물어봤어요. 제가 왜 사람이 없느냐 그랬더니, 다 거기도 도시로 나간 거예요. 도시로 나가고 대농들 자식들은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자식들은. 그런데 이제 거기 정주 기반하는 데 한번 가봤어요 제가. 근데 거기는 면 소재지인데 땅 한 평 얼마 하느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거기 10,000원밖에 안 가요. 땅 한 평에 10,000원. 이게 왜 10,000원이냐고 그렇게 싸냐고 그랬더니,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더 큽니다. 한반도, 그러니까 남한, 북한보다 더 커요. 땅이 길고 크니까 땅값이 싸고 들어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000원에 사가지고 면에서 거기다가 정지여권을 해주는 거예요. 수도, 상수도 다 포장해주고, 그러고서 얼마에 분양을 하냐면 원가의 반에 분양을 해요. 원가의 반에 분양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다 공터예요. 그게 왜 이렇게 안 사냐? 땅 투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안 들어오더라고요. 거기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나라가 1970년대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 산하 제한을 했잖아요. 거기는 1970년대 인구 감소 그걸 논의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도 지금 인구 주는 건 마찬가지고 한 번 또 한간데 우리가 이제 코리아타운을 갔는데 거기 코리아타운은 한류 열풍이 불어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서울 명동 이상 가요. 제일 잘 되는 데 거기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가니까 한국 그 연예인들 사진이 벽에 다 붙어 있는데 다 젊은 사람들. 우리가 생각하는 거 완전히 틀려요. 그래서 이제 그 가바라는 마을을 진짜 제가 가서 고생도 많이 했는데 왜 고생을 했느냐면 그 40년 전에 진 그 마을 해관을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호텔을 쓰는 거예요. 한번 전에 얼마를 받느냐면 우리 저 거기 샀는데 18만 원을 받아요. 방 하나에 18만 원인데 침대는 2개 있는데 한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화장실도 없어요. 근데 1층에 공중 목욕탕이 있는데 그건 온천선물인데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인근에 있는 온천선물을 배관으로 해서 끌고 와서 데워서 주고 쓰는 건데 그렇게 받더라. 그렇게 250원 올릴 수도 있겠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이제 식당도 직영을 하고 그랬는데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는 제가 봐서는 성격이 완전히 틀린 게 거기는 조금 뭐 손해보더라도 자기네들이 딱딱 모여서 하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뭐 또 손해본다 뭐 적자다 하면 딱 튀어나오고 그러던 거긴 그건 없더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는 그 촌장을 선거를 합니다. 촌장이 여기 말하면 면장이에요. 근데 그 전문 경영인이 촌장을 가져노는 거예요. 왜 가져노냐면 장사가 잘 돼가지고 주민들한테 배분이 잘 되니까 주민들이 누구예요? 전문 경영인 말 듣을 밖에 없잖아요. 사장 말 듣게. 그 사장이 이 촌장을 이렇게 해라. 찍어라면 다 100% 찍는 거예요. 또 거기는. 그래서 촌장하고 그 사장하고 같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바라는 데가 후지산도 바로 뒤인데 가보니까 그때 지난 우리가 하수대기 하는데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에요. 거기 가보니까. 그래서 물어보니까 눈도 많이 온다라고 그러는데 땅은 거의 다 우리나라 또 뭐 농사 짓는 게 많지만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근데 오히려 농사로다가 돈 벌 수 있는 여건은 일본이 더 낫더라고요. 땅이 싸니까. 우리는 뭐 일반하면 다 뭐 경기정리해도 10만 원 최소한 주셔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고 땅이 크다는 게 하나 장점이고 또 하나는 이제 휴게소를 운영하는 마을을 한번 가봤는데요. 고속도로에서는 그 휴게소를 안 내주는데 고속도로 톨게이트 하는 데서 마을이 해는 그 또 휴게소를 하나 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속차에다 고속도로 가다가 거기를 들려서 휴게소를 2시간을 가다 하면 그 저를 까줘요. 절감을 시켜주고. 근데 거기도 전문 경영이고 그냥 우리가 뭐 농사 뭐 장목반 이런 다 법인 해가지고서는 제가 봐서는 뭐 100번 뭐 망한다고 보고요. 전문 경영 없이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건 저 일본 갔다 온 제가 한 예로 드는 거고 하여간 제가 도수를 치료하고 나서 사실상 지금까지 한 7개월이 흘렀습니다만은 저도 쉼없이 달려왔어요. 그래서 계산은 농업이 살아야 계산이 산다고 또 농업만 갖고 못 살고 농업 관광 또 그래서 이제 교육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장학금 주는 이유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구가 우리가 이제 소멸되니까 이제 중학교 1, 2, 3학년 50만 원씩 주면 한 150만 원 돼요. 또 고등학교 1, 2, 3학년 주면 300만 원. 그래서 450만 원 저축했다가 대학교 갈 때 등록금을 하라. 그러면 한 학기 등록금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젊은 분들 허리 좀 튀지 않게. 그래서 이제 장학금이 만일에 여유가 되고 좀 많아지면 좀 더 줄라래요. 그래서 이제 수도권이나 경기도권에서 좀 계산을 가면은 대학교는 등록금은 그냥 할 수 있다. 그래서 4년치만 제가 목표를 잡는 게 4년치 등록금만 보내서 해주면 전국에서 저는 온다고 봐요. 학생들. 그리고 이제 계산이 인구가 또 감소 지역이다 보니까 그걸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27이고 내일인데 28입니다만은 전국에 이제 89개가 인구 감소 지역인데 그래서 작년도 10월 30일 날 우리 군에서 각 도의 대표식을 하나 와가지고 우리가 이래서 되겠느냐. 그래서 이제 창립총회를 합니다. 내일 이제 세종에서 제가 이제 현재 이제 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내일 저 세종에서 다시 회의를 해서 3월 달에 이제 국회에서 이제 창립총회를 하면 제가 이제 회장이 되는데 왜 이제 회장을 하려냐면 행안부에
환경안전부에 이제 작년에는 인구 소멸 기금이 1조가 있었는데 올해는 3조가 됐어요. 그래서 그걸 서로 가서 누가 따오려면 감투라도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맡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렇게 하면 좀 정부 예산 확보에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저도 최선을 다해서 농민들하고 할 거고 또 계산은 또 확실히 농업이 살아야 계산이 삽니다. 그래야 지역 경제 활성화되고 그래서 저도 군수로서 여러분들 뭐 친환경이다 유기농 하는데 정부에다가 저희들은 도우시다는 최대한 도와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와 700여 공자가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도와주시고 금년도에 작년 당초 예배에서 900억에서 3억 원 빠지는 897억 예산을 더 증가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K도지 스마트 그거만 확정이 되면 작년 당초 예산보다 한 1,000억 원 더 확보를 합니다. 예산 또 따는 것도 중요하고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쓰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보조금을 받는 사람만 받았다는 사실은.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국민 누구나 다 골고루다가 피부로 만들고 그렇게 좀 도와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좀 기대하시고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젊은이가 많이 도와드릴 겁니다. 진짜 그래야 계산이 살지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군중에 대해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 저와 우리 700의 공짜가 여러분들을 모시고 정말 잘 사는 계산 행복한 계산, 삶의 질이 높아지는 계산을 만들겠다는 인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제 금년 한 해도 얼마 안 남아 시작인데요. 이제 시작이 반이라고 이제 시작이 반인데 앞으로도 하고자 하는 일 모두 다 소원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인사 바라봅니다. 고맙습니다.